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미래캠퍼스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주목 관아와 그리고 청심로의 역사적 복원을 위해서 과연 전국의 여주목과 같은 여주시, 지금 여주시 그리고 과거의 여주목의 목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지역들은 과연 그 전통 시대의 이 치소들, 읍치 구역을 어떻게 아, 정비하고 복원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는 여주목 관아의 역사 문화 환경과 사적 정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과 전제 조건 그리고 정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일반론과 그 추가의 강론들을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론으로서 관아지 복원 사례 검토입니다. 조선시대의 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에서 경기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 전라 제주 지역 그리고 경상 지역까지 해서 목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지역들이 과연 그 관아와 주변 그 구역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단 우선 이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지역 4목 가운데 여주목이 하나로 위치해 있듯이 다른 이제 양주목하고 그다음에 파주목 관아지 복원 사업 그리고 광주부의 경우에는 광주목이었다가 광주부로 유수부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한산성 그 수축 이후에 광주부로 전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어떻든 이제 남한산성 일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양주목과 파주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충청 지역은 그 충주와 청주 그리고 공홍 이 네 개의 지역이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주목과 충주 그리고 홍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청주목에 대한 개괄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 토론 때에 박상일 교수님께서 청주의 사례를 다시 또 소상히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전라 제주 지역인데 전라도는 정도 1000년을 2018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1018년에 전라도라는 도명이 전국 8도 가운데 최초로 명명이 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기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도, 현재의 제주도, 과거의 제주목까지를 포괄하는 이 기념 사업들을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 가운데에서 또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 나주목과 같은 그리고 광주목의 뭐 희경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아울러서 소개드리고 경상도의 경우에는 상주와 그다음에 성주 그리고 능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남한 지역의 목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의 관아지 복원들에 대한 스크린을 아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그 한반도 중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우리 민족의 젖줄입니다. 한강 중류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주지의 사실로서 고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동과 서해 한반도 중부 지역의 동과 서해 물산과 문화가 교류하는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입니다. 외란과 호란기에는 수로를 통해서 군사적인 목적이 강조가 돼서 기보하는 보장지로서의 지역적 성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강화도가 우리 그 고대 중세 시기에 왕가를 지키는 왕실을 지키는
종묘와 사직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보장지였던 것처럼 이 남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주가 바로 그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물론 오늘날까지의 민족 문화의 창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세종 임금을 모시고 있는 영릉이 아울러서 위치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배경이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주는 조선시대 지방행정 편제인 부목군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목의 위상을 지닌 지역으로서 경기 지역 9년 가운데에 4개 목, 말씀드렸듯이 여주와 파주, 그리고 양주, 그리고 광주입니다. 그 가운데의 하나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주목 관아의 부속 건물이었던 청심루는 여주 팔경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따가 여주 팔경에 대해서 노지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청심루가 아주 중요한 그 일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인 묵객이 그 경치를 찬양하는 시선을 펼친 곳이기도 합니다. 청심루를 품은 여주목 관아는 한강 유역의 건축물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였음이 기록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1945년까지 이 남아있던 청심루는 해방과 함께 안타깝게도 소실되었습니다. 1779년 18세기 말엽에 정조 임금은 영릉을 참배하기 위해서 여주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주에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는 집안이 많이 있으므로 질비하게 번화한 것이 서울과 다를 것이 없고 마을이 부성하고 인물이 선명한 것이 마치 저자 가운데에서 보는 것과 같으니 서울로 통하는 큰 고을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찬연했던 전통시대 여주의 위상을 현재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제시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여주 지역 중심구역으로서의 여주목 관아의 해체와 소실이 안타깝게도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주목의 그 찬연했던 역사에 대한 그 복원이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이 사적 복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의 복구와 더불어서 현재적 의미의 활용까지를 염두에 둔 재현에 가깝도록 설계되어야 함은 많은 분들께서 강조하고 계신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로부터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여주시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주목 시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업 중의 일환으로서 청심루를 포함한 여주목 관아 영역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주목 관아와 청심루의 역사적 복원을 위해서 현재까지 복원된 조선시대 관아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 범위는 여주목과 여주목 관아의 역사문화 환경과 여주목 관아에 대한 개요를 개괄하고 사적지 복원을 위한 이론과 함께 경기 지역 및 전국의 관아 복원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에 설치된 목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주목 관아 복원을 위한 제언으로서 결론에 가름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동서가 교류하고 명실공히 남한강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던 청심루와 여주목 관아의 역사적 복원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여주목 관아의 역사 문화 환경과 사적 정비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시기 관료제도의 성립과 지방제도의 모습, 그리고 여주목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기 관료제도는 고려 마렵의 제도를 계승을 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태종연간을 중심으로 조선적인 내용을 갖춘 뒤에 경국대전에 정리 수록되었고, 이때 형성된 제도의 골격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개국 공신들이 고려 말의 사대부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초기 주로 태조 연간의 통치 조직과 지방제도는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인사제도와 함께 그리고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조선왕조의 정치 체제가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로 이해되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내용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경국대전 간행 이후에 역사의 전개 속에서 관료 제도도 다소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의 지배기구는 육조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왕이 통치하는 체제로 조선 전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전국을 통치해야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이 지방 지배기구에 대한 정비가 아울러서 이루어집니다. 고려의 5도 양계에 따른 이론적인 8도 체제로 전국을 개편하고 신분적 계층적인 성격의 군현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현과 임내의 정리 그리고 호구수에 따른 군현의 통폐합 등이 단행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체제로 개편을 도모하게 됩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 전기의 지방행정은 4부 그리고 4대도부 그리고 전국에 20목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도부 44지역 그리고 82개군 그리고 175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20여 개의 지방 단위로서 조직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국 25개소에 걸친 계수관을 새로 정해서 도와 군현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서 도와 지역을 연결하는 그러한 그 구역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관찰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수령을 파견을 해서 지방 지배기구의 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주지하였다시피 여주목은 전국의 20개 지역에 설치된 20목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의 4목, 여주, 파주, 양주, 광주 가운데 한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 이외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목은 충청도는 4목입니다. 충주와 청주, 충청의 충주와 청주, 공홍의 공주와 홍주, 그리고 경상도는 3목입니다. 그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으므로 이제 따로 빠지게 되고 이제 상주와 진주 그리고 성주 이렇게 해서 3목이 되고 강원도의 1목 원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나주와 그리고 광주, 능주 그리고 제주도의 제주목까지 이렇게 해서 4목이 구성되고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그리고 평안도는 안주와 정주, 의주 이렇게 3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그 중국 고대에 전국을 구주로 나누었을 때 주의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지방 장관을 뜻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제 중국 고대에 있어서는 목이 바로 도를 지금 현재의 도를 지칭하는 용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려 초기에는 전국 12목의 외관을 파견함으로써 목이 비로소 지방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사용이 됐고 조선 시대에는 20목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목에 파견되는 그 지방관은 정삼품 당상관인 목사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의 소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하부 구조로서 종육품의 교수 그리고 광주와 여주, 경기도 광주와 여주의 경우에는 종오품관인 판관이 추가로 더 파견이 됩니다. 그것은 여주가 가지는 이 수은 지역, 거점 지역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오품의 그 판관이 이제 별도로 더 파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는 선조연간인 1577년에 광주부로 개편이 되고 1623년에 남한산성이 축조될 때 유수부로 승격됨으로써 목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선시대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표로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주목의 20목, 전국에서 20목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목 관하에 대한 다음에 여주목 관하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주목의 그 관하 구역에 대한 구성과 변천 과정은 여주박물관과 여주문화재단 그리고 여주시에서 노력을 기울여셔서 편찬을 해주신 여주목 읍지와 여주목 고적 병록 성책이라는 자료에 여주목 관하의 대체적인 구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17세기 여주목의 공예에 대한 연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당시 여주목 공예 영역에는 별관과
영빈관, 그리고 관청, 그리고 분봉상시, 그리고 청심로, 사창, 군기고, 그리고 공하, 외동원, 그리고 약승원 등이 남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별관이 청심루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영빈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빈관은 객사 동쪽에 있었는데 강의 이마는 뛰어난 경관이 또 청심루 못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하 영역의 정청이었던 관청과 봉상시의 분원인 분봉상시가 16세기 병화로 인해서 5칸만 남아 있었다. 뭐 이렇게 여주목 고족 병록 성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60년 단계에서는 관하의 객사를 겸하는 청심루가 여강 남쪽의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고, 아사는 청심루 서편, 관청 아사 남쪽, 그리고 사창 역시 아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군기고는 객사의 담장 안쪽에 있었고, 향사당은 아사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예를 연마하는 연무당은 읍치 남쪽에 있고, 연못이 관하 영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연지가 앞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주목 관하에 대한 문헌적인 기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0세기 이제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여주목 관하가 변화의 과정을 맞게 됩니다. 1925년 일제에 의해서 여주목 관하가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청심루와 현재 영월루를 마암 그 위 공원에 위치한 영월루를 제외한 다른 건물들은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여주시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루는 여주목 관하의 정문으로 사용되던 누각이었는데, 1925년 여주목 관하가 일제에 의해서 해체되는 과정에서 당시 군수였던 신현태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보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루의 명칭도 기좌 제1루라고 해서 돼 있었는데 영월루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목 관하 객사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었던 청심루는 현재 창동 소재인 여주초등학교 건물 뒤편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여주박물관에서 새롭게 여주초등학교, 과거의 여주초등학교, 여주심상소학교와 여주보통학교의 도면을 발굴하셔서 새롭게 이 청심루에 대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를 발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초등학교 건물 뒤편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방 전까지도 아주 관상목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그런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심루가 1945년 8월 22일에 군수 관사의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고 현재는 안타깝게도 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청심루 터라고 하는 표석은 1987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청심루는 남한강을 조망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서 여주를 방문한 수많은 관인 유자와 시인 묵객들이 청심루에 들러서 여광의 흥취와 절경을 노래했습니다. 청심루와 비견되는 그 누정을 살펴보면 남한강 유역에 서울의 낙천정, 그리고 세검정, 그리고 광주의 청품로, 그리고 파주의 화석정, 그리고 청풍의 한병로, 남원의 광안로, 그리고 제주의 관덕정과 더불어서 조선 시기 전체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누정이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거듭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청심루는 화려했던 여강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주목 관하의 역사적 복원을 위해서는 보존과 활용이라는 사적 정비의 일반 원칙과 세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다음은 관하지 복원에 수반되는 복원 방법과 방향 설정에 대해서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 여주 공립고등학교 공립보통학교 교사의 평면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화면 기준으로 그 좌측에 이 교사 3칸짜리 교사 부분에 청심루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청심루의 위치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이거 화면에선 보이겠습니다만 발제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발제문에서는 그 기조방면에서 보시는 그
31페이지에 여지도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의 그 여주목 관아 구성을 보시면 거기에 누각이 돼 있는 청심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초등학교의 뒤편에 있었던 청심루의 위치와 이 여지도에서 나오는 18세기의 청심루의 위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볼 때 현재 청심루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으로 이제 관아지 복원과 정비 유형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그 역사적 복원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정비 과정 가운데에서 사적 정비의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그 지금 발제문에서 보시면 사적 정비의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상 보전과 첫 번째로 현상 보전,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 시설의 설치, 그리고 복토 정비, 그리고 수복, 그리고 복원, 그리고 지구 정비, 그리고 이전해서 복원하는 방법, 그리고 재현으로 구성된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서 현상 보존은 발굴 조사 등 학술 연구를 통해서 사적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 현황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환경을 원형대로 보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활용한 보완 계획이 필요합니다. 유형화돼서 볼 수 있는 그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활용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서 보호시설의 설치는 이를테면 금성문이 비석, 금성문이 쓰여져 있는 비석의 경우에 풍화되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풍화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그 위에 누각을 씌워서 보호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서는 현재 이제 건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터만 남아 있을 때에 복토에서 정비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수복은 이제 그 위로 이제 돋아서 복토해서 본 모습과 같게 한다는 뜻으로 훼손되거나 철거된 건축물을 원형대로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위에 이제 제주목 관악 청심당지입니다. 2021년 5월에 여기를 이제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제주목 관아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전국에 있는 관아지 복원 사례 가운데에서 이제 제주목 관아가 가장 그 집중적인 투자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탐나 순력도까지를 포함한 아주 표본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목 관아가. 그래서 이제 복토 정비의 예를 제주목 관아 청심담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복, 그리고 다섯째로는 복원, 원래대로 회복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구 정비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이건 양주관아지 복원 기본 설계 및 종합 정비 계획 조감도 이렇게 보듯이 이제 그 일대, 양주목 관아를 둘러싼 일대를 그 종합 정비 계획으로 지구 단위로 묶어서 여기에 그 모든 이제 컴플렉스를 다 이제 멀티플하게 이제 모아서 구성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관아지 사적 복원의 방향은 보존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유구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유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는 지표조사와 시굴 발굴 조사, 그리고 문헌 조사를 포괄하는 아주 철저한 학술적 고증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사적이 가지는 이 역사성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아지 복원의 비교 사례를 전국에 소재한 조선시대 목관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아지 복원 사례 검토는 이제 경기 지역하고 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경기 지역에는 여주목과 광주목, 그리고 양주목, 그리고 파주목, 이렇게 4개의 목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남한산성 수축과 유수부의 승격으로 인해서 광주부는
그 남한산성 행궁의 부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를 하고 양주목과 파주목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목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복원 사업을 추진해서 약 18년이 걸려서 2018년도에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주시는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국내외의 교류 도시와 함께 양주시의 역사성을 알리고 양주목의 르네상스를 다시 열자는 취지의 협의단체를 운영하면서 양주목 관아 복원의 당위성을 알리고 복원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복원 계획이 2000년부터 시행됐는데 2018년 복원 사업 완료하기까지 20여 년간 이제 발굴 조사는 5차례 정도 열렸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 정조가 경기 지역을 그 순력하고 지나가다가 양주목에 들려서 양주목 뒤편에서 활을 쏘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목 관아 뒤편에 어사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석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양주목 관아의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주목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1506년 설치돼서 1922년까지 이전될 때까지 417년간 유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복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목의 경우에는 현재 양주목사가 집무했던 동원부와 그리고 관사로 사용됐던 내야부, 그리고 동원부는 동행각, 서행각, 그리고 내산문, 좌우행각 등등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표지 보시면 양주목 관아 외산문 2021년 6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 양주목 관아지 중앙의 외동원입니다. 매학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원 과정에 있습니다. 양주목 관아 복원 사업이 2000년부터 본격화됐는데 1995년 관아지 중앙의 동원 복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97년에 건립이 완료됩니다. 근데 이때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03년에 발굴 조사 결과 매학당 앞에서 원래의 동원 자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학당 동원 발굴 지역 앞에 발굴지가 복토돼서 위치돼 있고 그 뒤쪽 편에 동원이 복원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아지 복원은 물론이고 사적지 복원에 있어서 철저한 발굴 조사와 학술적 고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파주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주목은 2015년부터 진행을 하는데 약 30년에 걸친 복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의 큰 골자는 우선 학술 연구와 디지털 복원을 통해서 파주목 관아지 일원에 대한 세부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사업 전담 부서를 구성을 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토지 매입을 진행을 합니다. 파주목 관아지가 위치한 곳은 파주리 일원인데 여기는 이제 기무부대 1사단과 1사단 12연대와 그리고 파주초등학교 그리고 파주읍사무소 부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현재 이 파주목 관아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무부대를 이전시키고 파주초등학교 이전하고 파주읍사무소 부지를 통할해서 관아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파주목 관아지 복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발대식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지역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서는 충청 지역입니다. 공주목 복원 사업은 전국에 설치된 12목 가운데 하나고 저기 실장님, 네네. 지금 그 주어진 시간이 네네네. 20분인데 네. 남은 것도 페이지 수를 보니까 한 10장이 넘거든요.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그래서 이제 공홍과 이제 충청 이렇게 다 이제 읍성이나 혹은 관아지 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공주목의 경우도 진행이 돼 있는데 공주목의 경우에는 이전 복원했다가 공주 의료원 부지가 새로 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주 읍성은 그 충주 사고를 수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충주목가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읍성 전체를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제 청령원하고 40년대 모습하고 뭐 현재 관아공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의 경우에도 홍성 읍성을 복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홍주 읍성 조약문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남문 형태와 유사하게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도 이제 1018년에 설치된 전라도에 정도 10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 기념 사업을 아울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운데에서 나주목 복원 사업과 광주의 그 희경루 복원 사업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가명 복원 사업이 작년에 완료돼서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오면 이제 희경루 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그 우체국 자리가 원래 자리로 추정이 되는데 별도의 이 공원으로 이전 복원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희경루 방해도에 따른 것이고, 나주 읍성권 재생 사업이 아주 이제 밀도 있게 아주 대단히의 그 예산 투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나주 금성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조광연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 정청인 객사 건물이 나주목의 객사 건물인 이제 금성관입니다. 상주에는 상산관, 성주에는 성산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객사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관아 복원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도 이제 읍성을 전체를 복원하고 있고, 능주목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화순으로 같이 포함됐습니다만, 능주목의 경우에도 지금 이미 그 죽수 절제 아문을 중심으로 지금 복원이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제주목의 경우가 말씀드렸듯이 이 표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관덕정 보물 322호 관덕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주목은 아주 완결된 형태로서 내용적으로서 탐나 순력도가 아주 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상의 탐나 순력도가 잘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했는지조차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루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아울러서 같이 복원을 진행을 해 놓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선화당의 모습, 이 작년 10월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기념식 촬영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촬영을 한 부분인데, 이때 흥미롭게도 전라가명 재창조 사업의 전라가명 축하 행사를 이제 개방 행사를 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같은 목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광주목의 광주시장님과 그다음에 제주 목사, 이제 과거의 제주 목사인 현재 그 제주 도지사였던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가명 앞 비문에 충무공 전서 학원에 실려 있는 나라의 군수품을 다 호남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비석으로서 전라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상 지역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상주 상산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주에는 성주 성산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여주목 관아와 청심루의 역사적 복원을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시기 지방제도의 골격에서 전국에 320개가 넘는 군현이 설치가 됐고, 각 지역마다 관아와 치소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틀인 부목관현 가운데에서 목의 위상을 지닌 지역은 전국 20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주목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위의 사례 검토를 통해 언급된 지역의 면면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동서가 교류하는 그런 거점 지역으로서 조선의 역대 국왕이 조종의 선치를 본받기 위해 배알하는 길을 수시로 열었던 곳입니다. 지역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의 기억과 정서의 근원적 흐름으로 굳건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목 관아의 복원은 이렇듯 지역의 역사성을 담지한 역사 주체에 대한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지역 문화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듯이 전국 각지에는 이러한 작업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거나 이미 마친 곳이 많습니다. 경기 지역 4개 목 가운데 광주부와 양주목은 이미 복원 사업의 큰 줄기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파주목의 경우에는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적지 복원의 원칙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적이 가진 역사적 가치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후대에 남겨지는 의미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목 복원에 대한 논의가 비록 타 지역에 비해서 늦을 수는 있겠지만 타 지역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치밀한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시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